오케이 끊고. 자, MLB 프리뷰 끝이 보입니다. 딱 세 팀 남았네요. 양키스, 샌디, 다저스. 이 세 팀이 남은 시점에서 샌디고가 껴있는 게 참 오래 귀엽긴 하지만 그만큼 올해 샌디가 어쨌든 강해졌다는 소리고. 양키스 참 매년 다저스와 함께 파워랭킹 1, 2등을 양분하다가 올해는 어쩌다 보니 3위가 됐죠. 작년 지구 순위도 조금 하락했고 물론 가을야구는 갔지만 사실 뭐 양키스야 지구 부동의 최상위권 팀이고 이 당시 18년도 때는 보스턴이 6할 6푼 7리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압도적인 1등을 하면서 솔직히 6할 1푼 정도면은 다른 지구 갔으면 1등할 성적인데 이때는 그냥 보스턴 양키스 둘이서 다 헤쳐먹은 시즌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의외로 템파베이한테 탕을 쳐맞으면서 지구 2등. 솔직히 하면서 양키스는 2등을 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어쨌든 간에 진짜로 돈을 쏟아 부은 팀이기 때문에 메이저 팀이고 말 그대로 시장 팜도 큰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2등을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팀은 아니다. 5할 오픈이라는 저 승률도 마음에 들진 않을 거고 물론 단축 시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양키스는 좀 반등을 원할 거다. 하필 이번 시즌에 같은 지구에서 작년에 1등했던 템파도 그렇고 토론토랑 보스턴이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제일 접전이지 않겠나. 알동부는 볼티모어 제외. 볼티모어 거기는 그냥 자판기고요. 현실적으로 그 자판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나머지 4팀이 제일 접전일 것 같다. 그 자판기랑 19번 붙죠. 같은 지구는 19번 붙기 때문에 그 19번 중에 최소 17승 정도는 해줘야지 이 동부지구 순위 싸움에 도움이 될 거다. 막말로 17승 2패를 해도 그 2패가 기분이 더러울 것 같죠. 양키스가 볼티모어한테 한참 잘할 때는 17승 2패 딱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20몇 연승 이렇게 됐었고 현실적으로 뭐 볼티모어는 알아서들 잡아먹을 거고 솔직히 양키스라는 팀을 생각하면 이 지표는 말이 안 되긴 해요. 타격도 리그 중위권, 방어율도 리그 중위권. 물론 타율에 비해서 양키스가 홈런이 많기 때문에 OPS는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해요. 타율보다는.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최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의 지표는 양키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성적을 냈다. 현실적으로 선발, 불펜, 빠따 어디 하나 구멍이 없어요. 원래 양키스라는 팀은. 근데 작년 성적표는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캐시먼 단장한테도 굉장히 족같은 자극제가 됐을 거다. 그래서 내가 아는 양키스는 원래 돈을 졸라 질러야 되는데 아이쿠 에구머니나? 작년에 게리콜한테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네. 돈이 없네. 슈브레. 그래서 일단 올해 인아웃이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뭐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진 건 없는데 다 주축 카드들만 인아웃이 많죠. 전부 투수입니다. 특징은 빠따 쪽에서는 인아웃 유입이나 유출이 없어요. 대신에 투수 쪽에서 선발 3명이죠. 해 팩스턴 다나카가 빠졌고 불펜 3명 홀더 케인 오타비노 빠지면서 투수진 쪽에 굉장히 많은 붕괴가 왔다. 선발 2명 불펜 2명 각각 영입하면서 메웠지만 뭔가 좀 되게 아쉽다. 양키스라는 팀을 생각했을 때. 근데 올해도 제일 강한 건 여전히 투수 쪽이에요. 그것도 선발 쪽. 양키스가 선발 야구는 되는데 솔직히 나는 게리 콜이 올해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할 것 같진 않은데 여전히 올해도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 그 예상 배당 1위는 게리 콜이더라고요. 양키스라는 팀의 버프도 있고 게리 콜 자체가 보여주는 스토프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도 올해 일단 예측 최강의 선발 투수는 아메리칸 리그는 게리 콜, 내셔널 리그는 당연히 디그롬. 현실적으로 게리 콜한테 큰 기대. 사실 그 정도 돈을 줬으면은 잘해야 되는 게 맞다. 그놈의 파인 타르고 나발이고 그냥 씹어먹고 잘해야 되는 거에 맞다. 현실적으로 마이너에서는 뭐 제이브루스, 치리노스, 디트리치 여기서 위자우스키 제외하고는 뭐 차신이나 바라클로까지 전부 다 뭐 건강만 하다면은 콜업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고 빠져나간 부분이 꽤 크긴 한데 솔직하게 선택사항적으로 버린 카드도 있기 때문에 오타비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게리콜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치세가 지금 맥시멈이 찼어요. 어쩔 수 없이 사치세가 차가지고 오타비노는 버렸죠. 사실 오타비노가 작년에 좀 못한 것도 있고 가성비가 안 좋다고 판단을 했는지 오타비노를 버렸어요. 그냥 보스턴에 그냥 적선했습니다. 근데 하필 줘도 왜 라이벌 팀인 보스턴한테 줬을까? 폭탄인가? 뭐 그거는 시즌 까봐야 할 것 같고
뭐 여전히 올해도 선발진은 양키스가 리그 최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 남아있는 팀들이 다 선발이 제일 세요. 다저스, 샌디, 양키스, 거기에 4등이었던 애틀란타까지. 선발진 하나만큼은 리그에서 최상인 것 같다. 일단 올해 세베리노랑 헤르만이 복귀하죠. 작년에 뛰지 않았던. 세베리노는 토미뇽 수술을 받았고, 헤르만은 갑자기 중2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뭐 야구를 그만두겠느니 은퇴하겠느니 술 처먹고 SNS에다 글 쳐 싸질렀다가 하루 만에 삭제하면서 피꼬소됐지. 진짜 이불킥 존나 했죠. 현실적으로 헤르만도 사실 그 전에 18승인가 양키스 빨로 거의 뭐 국내로 따지면은 두산에서 이영하가 10승하던 포수로 진짜 팀빨 FIP랑 자기 방어율도 차이 많이 나고 진짜 4점대 투수가 18승을 찍는, 그것도 18승하고 패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6패인가 정도밖에 안 했을 텐데 6패인가 7패인가. 진짜 팀빨로 그 리그 최정상급 다승왕급 투수를 만들어 놨더니 새끼가 갑자기 중2병에 쳐걸려가지고 사람을 좆같게 하지만 역시 지금 양키스의 두터운 뎁스를 따지면은 그 18승 투수조차도 5선발이다. 게리콜 잘할 거고, 클루버 작년에 텍사스에서 존먹튀 했지만 그냥 텍사스가 싫었나 보죠. 뭐 현실적으로 양키스 유니폼 자기가 원하던 유니폼 입혀줬으니까 이제는 잘하겠죠. 뭐 클루버도 클래스가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세베리노야 올해 뭐 한 6, 7월 정도에 복귀할 겁니다. 원래 작년에 토미존 받았을 때 7월 정도 복귀 예상이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불펜 피칭을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빠르면 아마 6월 정도에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베리노가 원래 양키스의 기존 원래 에이스죠. 아직 뭐 세베리노야 어리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충분히 구위만 회복되면 잘해줄 투수다. 제임스 타이온 이번에 양키스가 나름 그래도 대가리를 굴려서 선발진을 메우려고 데려왔죠. 양키스가 유망주 팜이 그렇게 넓은 팀은 아닌데 즉시 전력감에 비해서 유망주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떼거지로 뭉탱이로 주고 트레이드로 데려왔죠. 현실적으로 타이온 정도는 믿을만은 한 것 같다. 건강만 하다면. 피츠버그가 올해 거의 선발진 다 팔았죠 진짜. 머스그로브, 타이온, 크리스 아처, 그 다음에 트레버 윌리엄스, 기존에 있던 선발진들을 다 팔아버리면서 그냥 피츠버그 세일 타임 할 때 잘 주워왔습니다. 실적으로 선발진은 제일 강해요. 자완이 없어서 작년처럼 뭐 헤비나 팩스턴 같은 자완이 없는 건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몽고메리를 쓸 순 없잖아. 현실적으로 뭐 세베리노가 로테이션에 돌아오기까지는 아마 몽고메리나 데비 가르시아, 작년에 루키죠. 데비 가르시아를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진짜 1, 2, 3, 4 선발들이 굉장히 다 안정감이 있어요. 방어율도 그렇고 WHP도 그렇고. 애틀란타처럼 그나마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불펜일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그래도 괜찮은 불펜이에요. 괜찮은 불펜인데 지금 브리튼이 또 부상을 당했죠. 3개월 정도 공백이 예상된다는데 브리튼이 빠져버리면 이거 좀 약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오데이가 저 누적 성적에 비해서 최근 폼은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늙은이기 때문에, 늙은이에다가 약간 사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못 던집니다. 짧게 짧게밖에 못 던져요. 그 다음에 체프먼도 솔직하게 말해서 상승세보다는 하향세에 가깝고 옛날에 그 전성기 때 104마일 105마일 뿌리던 체프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 체프먼도 이름값에 비해서는 확실시 되진 않는다. 결국엔 나머지 카드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결국 체드 그린이 올해도 아마 노예처럼 존나 구를 것 같다. 진짜 저스틴 윌슨도 최근 폼만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카드고 결국엔 좀 젊은 투수들 로아이 시가 같은 애들이 좀 굴러줘야 되는데 저 새끼들은 다 종특이 똑같아요. 공은 좋은데 제구력이랑 멘탈이 안 좋아요. 참 양키스 불펜진이 생각보다는 약한 것 같다. 브리튼이 빠지면 나름 메우려고 했지만 불펜진이 확실히 공백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 케인이랑 오타비노가 둘이 동시에 빠지니까 원래 양키스의 불펜진은 거의 뭐 5회부터 불펜진이 가동돼도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올해 양키스는 그나마 좀 공백이 있는 건 확실히 선발과 빠따에 비해서는 불펜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아는 양키스는 분명히 트레이드를 하던 시즌 중에 영입을 하던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쩌리들이 뭐 몇 명이라도 있을 거니까 아마 더 영입을 하지 않겠나. 양키스라는 팀을 생각하면. 근데 체프먼은 참 그 단기간에 세이브 숫자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긴 하네요. 은퇴할 때까지 500 세이브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페이스면 이게 파이어볼러들의 함정이죠.
그래서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투수들은 그래도 빠른 공보다는 어쨌든 간에 커터 같은 변형 페스티벌 그런 좀 주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팔 소모가 그나마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강속구 투수들에 비해서는 물론 그 변형 페스티벌도 제가 항상 말했지 싱커나 커터는 물론 무리가 많이 가요. 일반적인 좀 느린 계열의 포신보다는 당연히.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0마일 이상의 공을 계속 뿌리던 변화구 없이 거의 제품원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따지면 제품원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 400 세이브 정도에서 딱 끝날 것 같은 느낌? 느낌이 딱. 뭐 올해도 타선은 강합니다. 올해도 타선은 강한데 이것도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양키스가. 올해 뭐 타자 쪽에 인아웃이 없는 건 맞는데 진짜 강한 타선이긴 해요. 사실 선발을 봤을 때. 근데 이전의 양키스랑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 2년 전쯤의 양키스랑은 양키스는 원래 선발진들도 강한데 백업도 원래 되게 강했어요. 백업도 되게 튼튼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아는 양키스는 절대 지금의 저 라인업으로 시즌 끝까지 완주가 안 되는 팀입니다. 분명히 저지랑 스탠튼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아프다 그러면 꼭 신기하게 얼마 안 지나서 나머지 한 명이 같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리고 같이 쉬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아는 양키스는 그래요. 저지 스탠튼은 시즌을 완주할 수가 없는 유리몸들입니다. 특히 스탠튼. 건강한 스탠튼은 강해요. 리그 최강의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벌써 저렇게 경기를 건강하지 못해서 경기를 못 뛰는데도 벌써 물부에서 300홈런을 넘긴 타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31살 그거 의미 없어. 이 새끼 경기 절대 시즌 풀타임을 못 뛰는 선수입니다. 시즌 절반을 날려먹고 시작하는 선수예요. 근데도 벌써 300홈런을 넘겼어요. 건강한 스탠튼은 졸라 괴물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안 건강할 거 알아요. 6424님 4개월 구독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스탠튼이죠. 저지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참 한 시즌에 50홈런 치는 에런 저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얘들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수비를 존나 빡센 포지션 유격수를 맞는 것도 아니고 포수나 참 매년 의문은 들지만 제가 항상 말했죠. 저지 스탠튼이 신기하게 동시에 선발 라인업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게 더 잘 친다. 그 둘 다 빠져 있는 것도 은근히 괜찮더라. 더가웃에 있으면 그러니까 부상자 명단이 있는 거 말고 그냥 벤치에 있을 때는 의외로 응원튼 치어리더 튼이 되기 때문에 꽤 버프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근데 올해는 솔직하게 저지 스탠튼 빠지면 빠따가 좀 거지 같긴 합니다. 양키스의 약점이 좌타가 없어요. 힉스는 스위치긴 하지만 나머지가 다 우타죠. 그렇다고 작년까지는 브렉 가드너가 주전을 썼지만 가드너도 퇴물 다 됐고 올해는 양키스가 그나마 기대하는 게 클린트 프레이저죠. 클린트 프레이저가 지금 스프링 캠프부터 해가지고 빠따 감각이 괜찮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매년 좀 백업이나 대타로 많이 썼는데 올해는 아마 클린트 프레이저한테 먼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치하니까 우타밖에 없긴 하네요. 좌타로 쓸 수 있는 건 타우치먼이나 가드나 있긴 하지만 그냥 뭐 클린트 프레이저가 시즌 초에 하다가 좀 못한다 싶으면 아마 저 좌익수 자리 두고 좌타자 한 명 들어가겠네요. 타우치먼이나 가드너 중에. 루크 보이트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요. 30살이면. 별로 뛴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데뷔를 늦게 했나? 솔직히 말해서 미겔 안두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한 3년 전에 토레스랑 같이 신인왕 경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두아가 토레스보다 잘했거든요. 안두아가 토레스보다 잘했는데 그 지난 2년간 토레스는 괴물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양키스의 주전 유격수, 거포 유격수가 되었는데 안두아는 진짜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쩌리가 됐네요. 그 당시에는 진짜 안두아가 더 잘했고 신인왕 투표도 안두아가 토레스보다 높았거든요. 안두아가 2등이고 토레스가 아마 3등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오타니가 1등이었죠 아마. 현실적으로 안두아도 좀 살아나야 한다. 저 지금 평균 타율 2할 8푼 막말로 데뷔 시즌 때 친 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지금 2년은 거의 뭐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키스가 뎁스는 참 괜찮은데 나는 솔직히 양키스가 조금은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일단 주전 포수가 닥치고 게리 산체스입니다. 히가시오카를 지금 백업으로 두고 있지만
마이너에 로빈슨 치리노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오늘 올해 백업 포수는 치리노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히가시오카가 빠따가 원체 쓰레기이기 때문에 치리노스가 특히나 베테랑이고 솔직하게 치리노스가 아직까지 마이너에 있기에는 클래스가 있는 포수이기 때문에 아마 치리노스가 부상만 없으면은 백업 포수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범 경기는 게리 콜이 산체스랑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작년에 게리 콜의 성적이 게리 산체스랑 호흡을 맞췄을 때 개같이 못 던졌어요. 히가시오카랑 호흡을 맞추면서 다시 방어율이 1점대로 내려갔지. 예. 산체스랑 던질 때는 개같이 쳐맞았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그게 이어진다면 투수랑 포수가 호흡이 안 맞는 그 개념이 있어요. 꼭 매츠도 그래서 신더가드가 윌슨 라모스랑 호흡 안 맞는다고 대놓고 쪽줬잖아. 예. 그래서 매츠가 편하게 라모스를 버리고 올해 맥켄을 영입했죠. 예. 현실적으로 산체스랑 게리콜이 호흡이 안 맞는다. 양키스는 게리콜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예. 왜? 게리콜한테 이미 3억 달러를 썼고 게리콜이 양키스 1선발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경기에 꼭 히가시오카 아니면은 다른 백업 포수를 써줘야 된다. 그러자면서 히가시오카는 호흡이 맞는 것 같은데 시리노스가 호흡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거기서부터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엔트리 짜는데 굉장히 어지러워질 것 같다. 한 명이 흔들리면 줄줄이 흔들리거든. 그 클로버 이 새끼 또 먹튀 본능 나오기 때문에 시즌이 가망이 없다 싶으면 드러눕습니다. 어지러워져요. 양키스가 솔직하게 말해서 당연히 이름값이 다 높은 선수들이고 뎁스가 좋고 강한 건 맞지만 의외로 양키스가 시즌 초반에 단추를 하나 잘못 꿰면은 줄줄이 좆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양키스는 최강의 팀인 건 맞지만 뭐 유망주도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죠? 제이슨 도밍게즈의 클락 슈미트는 뭐 데뷔했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 던진 기억은 없다. 뭐 현실적으로 유망주 팜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나마 있는 유망주들도 올해 제임스 타이언 트레이드 때 몇 명 썼기 때문에 뭐 팜이 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템파베이가 참 대단한 거예요. 작년에 월시를 간 팀이 유망주에 8명이나 들어있고 현실적으로 뭐 그냥 양키스는 강한데 생각보다 의외로 약할 수도 있다. 약하다기보다는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아는 양키스는 분명히 누가 아프다 그런다. 근데 부상 없는 양키스를 만약에 시즌을 치르면은 올해도 홈런 1등은 최소한 양키스일 것 같다. 여기까지.